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제가 제 원래 머릿속에 생각한 거는 여기를 좀 누비면서 그 스티브 잡스의 한 100분의 1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규정상 여기서 서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도 말투가 좀 선생님 같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루해하실까봐 조금 걱정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UX 라이터 유다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만드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50여 명의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리고 또 이제 그보다 훨씬 많은 PM분들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게 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UX 라이팅에 대해서 이제 느끼시는 점들 잘 청취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주요 의견은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UX 라이팅이 너무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왜 어렵냐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한국어가 원래 어려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한국어가 이제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탑 5인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어가 어렵고 특히 같은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게 더 나은지 그걸 결정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에서 사실 뭐 라이팅 가이드나 보이스톤 가이드 같은 거를 잘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아시다시피 가이드가 모든 것을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표현도 되게 맥락에 따라서 지향점과 지양점이 되게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불가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불가라는 표현이 환불이나 그런 좀 사용자에게 예민한 맥락에서 전달할 때는 환불이 불가해요라고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저 배달민족 서비스로 예를 들면 지금 가게가 임시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주문이 불가한 건데 거기다가는 이제 주문이 불가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잠깐 주문이 어렵다고 해야 될까 사실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되게 결정하기가 어렵고 이런 되게 한국어만의 미묘한 톤의 변화를 모두 명문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되게 공감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개입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UX 라이터지만 당연히 이제 PM분들, 디자이너분들 여러 명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최종이고 어떤 게 땅땅땅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는지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거를 결정하고 그걸 결정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설득하고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저도 어려워요. 저도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어떤 고민을 거치고 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지를 좀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좀 이 시간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어려운 게 제가 실제로 글을 쓰는 시간을 좀 비유를 해봤고 제가 이해관계자와 미팅하고 슬랙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시간을 그려봤는데요. 훨씬 사실 적어요. 작업 시간 훨씬 적고 어떻게 방향을 좁혀가고 어떤 걸 땅땅땅을 찍고 이런 데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주된 업무다 보니까 미팅도 굉장히 많고 근데 하다 보면 제가 느낀 점은 이게 느낌을 가지고 대화하면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설득하고 잘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MBTI로 비유하자면 F보다는 조금 T적인 그런 탄탄한 논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되게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오늘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말투에서 정보로 관점을 바꾼다. 두 번째는 사용자 동기와 기대 결과를 분명히 한다입니다. 일단 마지막에 사진 찍으시라고 또 만들었거든요. 그때 찍으셔도 돼요. 그래, 첫 번째 말투에서 정보로 관점을 바꾸는 거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말투는
영어로 하면 how to say, 어떻게 말할지고 정보는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저희 메달의 민족 서비스 갖고 왔는데요. 비마트에서 이제 주문을 했을 때 만약에 굉장히 일정 시간보다 지연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죄송한 마음 차원에서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자들이 받게 되는 알림톡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말투에 해당하는 거고, 오른쪽 초록색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말투는 이제 보통 저런 종결어미, 뭐 입니다, 아니면 속상하셨죠, 이런 물어보는 문체, 아니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뭐 씁니다체, 해요체, 그런 거가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표시한 죄송한 마음 하나 있고, 그리고 쿠폰을 주겠다 하나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런 세 가지 축의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투보다는 정보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사실 말투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저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속상하셨죠?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거 되게 친절하다, 사려 깊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좀 그냥 진심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적일 수 있는 말투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투보다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정보는 말투보다 빨리 합의에 도달하기가 더 쉬워요. 뭐 예를 들면 기획이나 디자인 목적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지금 죄송한 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그럼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쿠폰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라고 PM이나 디자이너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저는 UX 라이터로서 사과하는 게 중요하구나, 배달 지연에 대한 보상을 전달하는 게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메인이구나라는 걸 좀 습득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른쪽이 실제로 개선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간단히 정리했을 때는 1번이 죄송한 마음, 2번이 지연에 대한 보상 내용, 그리고 3번이 재발 방지 이제 안 그럴게요 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각각의 1번 사과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이 가장 위에 배치가 됐고,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 위계를 먼저 짜고 나면 사실 말투는 이거를 좀 다듬는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 맥락이 우리가 지금 전달하려는 게 사과의 감정이구나,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과할 때는 어떤 말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사실 예를 기반으로 좀 고쳐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 좀 더 그 같은 이해관계자들끼리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요거는 그 비마트에서 여러분이 이제 상품을 이제 담았는데, 사실은 뭐 5,000원 담았다고 칠게요. 근데 3,000원을 더 담으면 쓸 수 있는 쿠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는 그거를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밑에 스낵바 컴포넌트를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담고 쿠폰도 쓸 수 있게 유도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에즈이즈 문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3,000원 더 남으면은 5,000원 할인 가능. 이게 어렵다고 이제 피드백이 있어서 사장님 고쳐주세요라고 시작된 과제거든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투 관점이랑 정보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투 관점으로 얘를 고쳐야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왼쪽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원 더 담으면 5,000원 할인 가능. 왜 어렵지? 뭔가 가능이라는 말이 한자어라서 어려운 건가? 그러면은 가능을 뭐 받을 수 있어요를 바꿔볼까? 아니면은 뭐 할인 돼요? 뭐 좀 더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정보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컴포넌트의 목적은 뭐지? 이 컴포넌트의 목적은 그 상품을 담게 하는 거고, 그럼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정보는 뭐고, 지금 빠진 건 뭐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보 관점에서 정보 관점 타이틀이 빠졌네요. 정보 관점에서 제가 아까 이걸 담으면은 쿠폰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쿠폰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에지이즈에. 그래서 이거를 업셀링을 유도하고 쿠폰을 쓸 수 있는 게 하는 게 목적인데 정작 쿠폰이라는 워딩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말투를 아예 안 본다는 거는 아니고요. 정보를 먼저 짜고 그 다음에 말투를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 구글 I/O 2017년 구글 I/O에서 가져온 장표입니다. 이거는 그 구글 UX 라이터가 어떻게 하면 좋은 UX 라이팅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한 장표인데요. 밑에는 이제 what you say 제가 비유한 정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위에는 how to say 좀 더 표현적이고 브랜딩적이고 그런 보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보니까 제가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surviving 살아남은 후에 우리가 번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보 위계를 탄탄히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른 더 큰 회사들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what to say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계속 정보가 중요해요, what to say가 더 중요해요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용자 동기랑 기대 결과 이 두 가지를 항상 되게 염두에 두는 편이에요. 요거 혹시 익숙한 프레임일 수 있는데요. 그 디자이너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잡스 투 비 던이라고 피어분들도 아실 테고 UX 프레임워크 짜실 때 많이 갖다 쓰는 방법론인데요. 사실 똑같아요. UX 라이팅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츄에이션, 이게 지금 사용자한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맥락인지, 그리고 이 라이팅 통해서 이 화면에서 어떤 사용자가 목적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라이팅을 이해하고 나서 기대 결과는 무엇인지를 항상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 내용 자체가 what to sa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스쳐간 그래서 3,000원 더 담으면 5,000원 할인 가능 요 사례는 제가 what to say를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상황은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이제 결제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제가 실제로 작업할 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동기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고, 기대 결과는 상품을 더 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랑 결과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동기랑 결과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실제 투비 라이팅의 포커스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에즈이즈고 투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실제로 개선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된 이후에는 이전보다 이제 이해하기 쉽고 어렵지 않다라는 피드백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끌어내고 싶은 게 뭔데? 라는 질문을 이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UX 라이팅에서도 항상 새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마케팅 카피, SNS 컨텐츠, 에세이, 블로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이 있지만 저는 UX 라이팅이 가장 구분되는 점이 어쨌든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글이라는 게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잡스 투 비 던 같은 프레임도 역시 UX 라이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 써요. 어떤 라이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글로 지금 상황은 뭐지? 동기는 뭐지? 그럼 기계 결과는 뭐지? 이런 걸 계속 소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좀 깊이 가져야 그 다음에 이제 글이 나옵니다. 사실 처음부터 글을 쓰면은 그 처음에 나오는 글들은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경우가 많고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나와야 정보가 위계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긴 힘들 텐데 사장님들도 가게에서 주문을 받고 그때 쓰시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앱의 중 하나고요. 근데 어떤 사장님들은 막 갑자기 어떤 런치 타임에 주문이 엄청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배민 주문을 안 받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받으면 그게 감당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영업 임시 중지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중지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잠깐 이제 임시 중지로 뜨고 주문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 에즈이즈 라이팅은 이런 거였어요. 사장님 혹시 바쁘세요? 영업 임시중지 기능을 사용하고 주문 처리에 집중해 보세요. 라는 라이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이제 요 유관보사 요청 사항은 요 임시중지 기능을 사장님들이 더 같이 이해하고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고 싶은 것이 제가 부여받은 이제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다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이 몰리는 등의 이유로 배민 접수를 받기 어려운 거고 사용자 여기선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은 접수를 잠깐 멈추고 싶고 결과는 이제 이해하고 이 기능을 설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동기와 기대 결과를 고려했을 때는 에즈이즈에는 사장님 혹시 바쁘세요? 라고 일단 좀 시선 후킹하는 걸 시작이 됐다면 투비에서는 영업 임시 중지를 자동 설정해 보세요라는 결과를 먼저 좀 더 높게 올리고 그 다음에 동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지금 주문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너가 쓸 수 있는 거야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즈이즈가 나쁘고 투비가 좋아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아요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이 이거를 많이 설정하고 싶게 하는 거야라는 그게 목적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말투에서 정보로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뭐 잡스투비 형식 같은 걸 빌려가지고 동기와 기대 결과를 분명히 하면은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찍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논리를 잘 세워도 네, 다 해결될 것 같지만은 결국에 이제 의견을 우리가 계속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고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이 지금 제가 낸 의견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다른 건지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목적은 다 똑같은데 아니면 그냥 표현적으로 더 나은 라이팅 표현을 바라는 건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사실 후자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방향성은 똑같고 그냥 다른 단어였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제가 뭐 리서치를 해본다던가 벤치마크를 해서 다른 단어를 그냥 리플레이스만 교체만 하면은 해결이 되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 방향성 자체가 다른 건지 체크가 필요한데요. 다시 싱크를 하고 다시 그 논리를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디바이스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되게 필요하고 모든 정보를 다 넣을 수 없거든요. 물론 우리는 다 모든 정보를 넣고 싶죠. 우린 공급자니까.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인지과학적으로도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게 자명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정보가 가장 이제 분명한지 골라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사실 마음속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일할 게 되면은 그냥 다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한 번씩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서 사실 공간의 제약이 있고 사용자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럼 계속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많을수록 좋아요. 저 질문 진짜 많이 해요. 미팅에서 진짜 물음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음표 살인마라는 뭐 그런 장난스러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 정말 많이 하고 많을수록 싱크 빨리 맞춰지고 더 지지부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UX 라이팅이 진짜 어렵다는 제 주변 분들의 말씀은 어쨌든 설득하고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고 이건 결국에 관점에 대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어떨 땐 물음표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뭐 습니다체를 써야 되고 그런 정말 라이팅 표현적인 기술보다는 일단 이런 설득하고 결정하기 위한 관점이 선행되셨으면 좋겠다. 그게 더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디자이너분들 너무 슈퍼파워 많으시잖아요. 뭐 PO분들도 마찬가지고 유저 리서처의 관점, 뭐 데이터 분석가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사실 아이템 하나 추가해서 UX 라이터의 관점도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